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83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정 설날 아침인데요. 작년에 2022년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또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를 이제 보내고 정말 2023년 구정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또 새로운 희망찬 새해가 왔습니다. 올해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 그러는데요.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또 늘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그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 동안 왔던 어려운 이런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고요. 행복 가득한 설날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또 지분 경매로 올 한 해도 수익을 내는 이런 또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사례로 보는 지분 경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또 오늘 2-83강 시간입니다. 오늘 이 2-83강 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지분 경매 해결하는 투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 이렇게 5가지, 그리고 협상의 5법칙 5가지, 시옷, 이응, 지읒, 치읒2,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와 같은 5가지 5+5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경매를 해결하는 이 프로젝트 실전반 공부 시간인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25일 수요일 구정 연휴를 끝내고 25일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들 무료 청강을 초대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연락하셔가지고 여기 010-6889-9074 사무총장님하고 연락하셔가지고요. 등록하시고 무료 청강에 오셔도 좋습니다. 이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우리 학원에서 있는데요. 아주 깊은 과정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실전 물건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할 지분 물건과 또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실전 사례를 통해 가지고 습득하는 이런 실전 과정을 무료 청강으로 여러분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신탁 공매 투자법입니다. 새로운 이 신탁 공매, 신탁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 공매 물건을 권리 분석하고 공매 물건을 또 찾는 방법, 그리고 경공매와 신탁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신탁 공매의 입찰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건데요. 아주 이 실전반에서 이러한 제4시장이죠. 이 부동산의 제4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일반 매매를 하는 방법이 또 한 시장이고요. 또 하나가 법원 경매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는 방법도 또 하나의 시장이고, 온비드 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가지고 국세 체납한 물건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이 시장입니다. 근데 제4시장이 이제 또 신탁공매라는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건데요. 뭐 경매도 그렇고 뭐 공매도 그렇고 이건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 신탁이라는 말이 들어간 공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탁을 가로를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매인데 온비드 통한 공매가 아니고 신탁사를 통한 공매인데, 이 신탁이 과연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아주 쉽게 제가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신탁 공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신탁 공매 물건을 찾고 분석하고 또 어떻게 입찰하고 이러한 프로세스,
그리고 이 차이점들, 경공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신탁공매 새로운 투자법인데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 일반 경매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조금 낮으면서 또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은 이런 신탁공매를 통해 가지고 공개 매각하는 게 이제 신탁공매입니다.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건데요. 이런 그 신탁사가 왜 이런 그 개인이라든가 법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방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방공제가 어떤 건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개인이 은행권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잡고 대출을 받으면 임대차 계약을 앞으로 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소액 임차인에 관련한 최우선 변제금, 이게 이제 방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대출을 해주면 방이 많은 다가구 같은 경우 이 대출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일단은 신탁을 통해 가지고 담보 신탁을 통해 가지고 신탁 이 담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저당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개정한 곳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최우선 변제, 방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대출을 통해 가지고 신탁 담보를 통해서 하게 되면 방공제,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의 이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출을 해주는 대신 이 소유권을 내가 아닌 신탁회사로 넘기면서 등기부등본에 개인이나 법인 소유가 아닌 신탁 소유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밑에 신탁하게 되면 신탁원부 번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신탁회사가 집주인이 되기 때문에 전월세를 놓을 때 신탁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가지고 세입자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장점들이 있어서 법인이나 개인들이 신탁 공매를 통해서 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방공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탁 공매의 하나의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신탁 원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요. 신탁 원부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를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기 힘드신 분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사설이에요. 이게 그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신탁 원부를 이렇게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원부가 뭔지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신탁 원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공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민원 서비스, 이 화면이 이제 이 화면인데요.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에 들어가시면요, 이런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동산 등기부란을 딱 치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신탁 원부에 대해서 있는데 딱 치게 되면은 여기 부동산 신탁 원부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도 적고요, 전화번호도 적고, 제가 여기 이메일도 적고, 여기 체크를 좀 하시고 신청하시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또 결제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결제를 하시고 나면 신청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전부 접수해서 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안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류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탁 공매라는 게 한마디로 이렇게 3개의 동그라미를 딱 치게 되면요, 하나가 여기 보시는 같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위탁자, 원래 이 채무자가 위탁자고요. 이 위탁자가 원래 소유자입니다.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는 건데요.
이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신탁회사가 되는 거죠. 무궁화 신탁이라든가 한국토지신탁이라든가 이와 같은 신탁회사가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은행이 됩니다. 담보신탁을 통해서 담보를 가져가면 여기 우선 수익자인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이 신탁회사에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요, 이 증서를 줍니다. 신탁 증서를 은행에 주게 되고요.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채무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이와 같은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그래서 신탁 담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PF 사업이라든가 시행 사업이라든가 또 분양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소유권을 회사가 갖고 있게 되면 또 가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해 놓고요. 또 여기 신탁사 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신탁 증서를 발행해줘서 이 우선 수익자인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이와 같은 구조, 삼각 구조를 갖고 신탁을 하게 되는데, 이 채무자, 위탁자가 이자를 갚지 않았을 때 신탁회사가, 여기 있는 신탁회사가 강제 매각을 진행하는 게 신탁공매입니다. 그러면 매각으로 팔리면 우선 수익자인 이 대출 업체, 은행도 되는 거죠. 이 우선 수익자가 이 매각에서 팔린 금액을 우선 받고, 대출 은행은 빌려줬을 때 부동산의 모든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우선 수익자가 누가 돼 있는지 또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회사 담당자라든가 또 전화해가지고 신탁사에 전화해서 우선 수익자가 누구인지 물어봐도 되고요.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와 같이 인터넷 전자 민원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또 이와 같은 내용 정보를 알게 됩니다.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가 많지 않아서 또 다른 이러한 그 시장에서 공매, 경매를 통해서 또 일반 매매를 통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 정보가 많지 않아서 경쟁률이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매나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데요. 이 말소기준 권리라는 것이 신탁 공매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 형식이랑 같은 게 신탁 공매인데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권리는 모두 인수한다, 이 말 때문에 신탁 공매를 피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이 말소기준 권리 때문에 신탁 공매를 피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와 같이 또 신탁이란 말이 들어가서 뭔가 어렵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신탁 공매에 잘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집주인이 거주하는 물건은 등기부등본 확인, 신탁원부 확인, 공고문 같은 걸 확인해서 이 별로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임차인이 신탁 등기 이전의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모두 인수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신탁 등기 대출할 때 임차인이 있으면 신탁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신탁 공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또 새로운 이러한 신탁 공매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탁사하고 계약하고 또 임차인이 신탁 등기 후에 임차인 들어올라 그러면은 등기부등본 소유주인 신탁회사에 동의를 받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임차인과의 계약, 그리고 임차인을 들여오는 거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문의만 해도 좋습니다. 신탁사하고 계약이 동의가 없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이러한 그 임차인이기 때문에 신탁공매는 인도명령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고요. 명도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유정 금지 가처분을 통한 명도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데, 신탁공매는 대출 당시에 거의
임차인이 이렇게 동의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료 사이트인 우리 실전반은 태인경매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태인경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여기 공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매를 통해 가지고 요 밑에 기타 일반 자산에 표시를 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 신탁 공매 물건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료 사이트 태인경매 홈페이지나 유료 사이트 들어가서요. 공매를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산 구분에 기타 일반 재산을 누르고 그 다음에 검색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바로 그냥 기타 일반 재산에 신탁 공매 물건이 나오는데 일단 신탁 공매 물건은 가운데 번호가 4자리입니다.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온비드 공매는 5자리가 되는데 신탁 공매는 4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인데요. 이렇게 공매 검색 누르고 기타 일반 재산 물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 나온 물건들이 일반적인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가 아니고요. 신탁 공매 물건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 종류가 압류재산 캔코라고 되어 있고 집행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 공매가 되고요. 압류재산 공매는 주체만 다릅니다. 온비드 자산관리공사냐 신탁공매는 신탁사가 주체냐 이렇게 보는데요. 매각 방식만 이렇게 주체만 다르지 경매와 똑같고 공매와 똑같고 신탁공매가 결국은 똑같은 매각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이 숫자를 보고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4자리라는 것이 이겁니다. 가운데 보시면 여기가 4자리인 경우가 신탁 공매다. 기타 일반 재산 물건 누르면서 하시는 거고요. 신탁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신탁회사 눌러가지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단은 공고문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보셔야 되는 이런 부분부터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나오는데요. 저희 이제 그 실전반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같이 분석하고 또 같이 연구하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전반 시간인데요. 여기서 물건도 찾는 방법, 또 권리 분석,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관련된 이런 프로세스를 같이 공부해 나가는데 다음 주에 경공매와 신탁공매의 차이는 어떤 건지와 관련해서 2부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무료 청강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실전반 수시 등록 가능한 프로젝트 실전반 6개월 과정 이번 25일 수요일에도 또 우리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하시고요.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이 6개월 과정이 400만 원, 온라인 과정은 5년치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 역시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 중에 특수한 지분 물건 이걸 초이스하는 이러한 그 공부하는 방법과 또 해결하는 프로세스 나홀로 소송하는 셀프 소송하는 방법이라든가 실전 물건을 통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이러한 분석법을 통해 가지고 특수한 지분 물건을 공부하는 실전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탁 공매와 관련해서 경공매와 신탁 공매가 어떻게 틀린지 신탁 공매와 이러한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신탁 공매 2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